국내 주식시장을 떠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열기를 측정하는 지표인 거래대금과 투자자 예탁금이 바닥을 맴돌고 있습니다. 거래소가 정부의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의 일환인 밸류업 지수를 내일 공개합니다. 밸류업 공시나 실적, 주주환원 정책 등을 고려해 100여 개 종목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이 현 수준에서 동결됐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한전의 재무 위기를 고려해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 중인 만큼 연내 인상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보험 상품 특허권으로 불리는 배타적 사용권 기간을 최장 2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상품 베끼기가 어려워지면서 보험사 간의 상품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열기를 측정하는 지표인 거래대금과 투자자 예탁금이 동반 하락하면서 투자 열기 하락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밸류업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는 있지만 떠나는 투자자들을 막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동화 기자입니다. 지난 4월 56조 원을 넘었던 투자자 예탁금이 최근 51조 원에서 52조 원까지 급감했습니다. 2월 이후 7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대기자금 성격의 MMF에서는 한 달 만에 9조 원 넘는 자금이 유출됐습니다. MMF는 증권사가 취급하는 초단기 투자 상품으로 언제든지 증시로 투입될 수 있습니다. 투자 매력도 하락은 B2 잔고에서도 드러납니다. 신용 공여 잔고가 16조 원대까지 내려간 건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증시가 활력을 잃으면서 주식 거래 대금도 크게 쪼그라들었습니다. 지난 9일에는 전체 거래 대금이 12조 원으로 올해 최저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월별 평균으로 보면 9월의 일평균 거래 대금은 16조 원으로 연초보다 30% 가까이 빠져나갔습니다. 금리 인하 국면에도 증시가 뚜렷한 반등을 보이지 않고 AI 반도체 조정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떠난 겁니다. 증권가에선 오히려 지금이 투자 기회라는 증시 바닥론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의 PBR은 0.9배에도 못 미치는 극단적 저평가 수준에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최근 들어 개인 투자자들도 증시 상승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지수가 오르면 2배의 이익을 노릴 수 있는 레버리지 ETF가 개인 투자자 순매수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들 2개 상품에 5천억 원 가까운 자금이 몰렸습니다. 반면 하락에 베팅한 인버스 상품은 3천억 원 가까이 팔아치워 개인들은 확실한 증시 반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내일 예정된 정부의 밸류업 지수 발표와 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공개 토론회가 최대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동화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정부의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의 일환인 밸류업 지수를 내일 공개합니다. 또 내일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놓고 공개 토론을 벌입니다. 현재 유예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곧 민주당의 당론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투자자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국내 주식시장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이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증권부 신재근 기자 나왔습니다. 신 기자, 먼저 내일 나오는 이 밸류업 지수에는 어떤 종목들이 좀 포함되는 겁니까? 네, 일단 한국거래소는 내일 장 마감 이후에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공개하면서 지수의 구성 종목과 산출 방법 등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정부가 국내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올 초부터 지속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을 준비해왔고 그 일환으로 지수를 출시하면서 밸류업에 첫 발을 뗀다는 데 의미가 있겠습니다. 네. 거래소는 지수에 지금 어떤 종목들이 포함되는지 말을 아끼고 있지만 시장은 ROE와 주주 환원 계획 등 기업 가치가 우수한 기업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이 아직 13곳에 불과한 만큼 지수에는 앞으로 계획을 공시하겠다고 예고한 기업들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예고 공시를 한 기업은 27곳입니다. 시장은 수익성이 우수하고 배당을 매년 실시하고 또 PBR이 1 미만인 기업들을 지수 후보군으로 보고 있는데요. 금융주와 자동차, 운송, 통신 업종이 지수에 들어갈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네, 앞으로 이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이 종목들에 대한 이 관심이 커질 텐데 어떤 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밸류업 지수 출시 이후에 주가가 더 탄력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네. 대형 금융주와 자동차주는 이미 밸류업 공시 계획을 밝혔고 또 주가에 좀 더 반영이 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반면에 중소형주는 이런 반영이 덜 돼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네. 시장은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밸류업 공시를 하는 기업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2,700여 개 상장사 가운데 예고 공시를 포함해서 밸류업 공시를 한 기업은 1.5% 남짓에 불과합니다. 밸류업 공시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그 분석 결과도 있는데요. 일본의 사례를 보면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밝힌 기업들의 주가 수익률이 공시를 안 한 기업들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네. 시가총액이 1조 원 미만이고 PBR이 1보다 낮으면서 또 주주 환원율이 50%가 넘는 기업은 현재 S&T 모티브와 유안타증권, 컴투스, 예스코홀딩스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밸류업 지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홍보하느냐도 중요할 텐데 어떤 계획들이 좀 예정돼 있습니까? 네, 한국거래소는 지수 출시 이후에 연기금을 비롯해서 국내와 해외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세일즈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밸류업 지수를 벤치마크로 활용하거나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내놓아야지 또 지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밸류업 지수가 나오면 이를 추종하는 펀드들이 만들어지고 기계적으로 밸류업 종목들을 담게 돼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지수 출시 이후 본격적으로 세일즈에 나설 예정이라면서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밸류업 ETF는 오는 11월에 상장할 계획인데요. 당초 업계에서는 12월 출시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었는데 시기를 앞당겨서 출시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단순히 지수만 출시해서는 증시를 부양하기 한계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 행보로 해석됩니다. 네, 내일 있을 또 하나의 이벤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내일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두고 끝장 토론을 벌인다고 하던데 결국 유예로 끝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분위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내일 오전에 금투세 시행을 놓고 의원들 간 공개 토론을 벌입니다. 소속 의원들이 유예와 시행 각각 3대 3으로 팀을 나눠서 찬반을 겨룬 뒤 의원총회를 거쳐서 금투세 시행에 대한 입장을 당론으로 확정합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는 현재 금투세 유예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금융투자업계 안팎에서는 내년 금투세가 시행되면은 투자자들이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국내 주식을 꺼리게 되고 증시 활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이렇게 되면 밸류업 지수가 나오고 또 그 이후에 ETF가 출시되더라도 증시 부양 효과가 반감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투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크다 보니까 밸류업 동력이 약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신재근 기자였습니다. 정부가 연내 전기요금 인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전력 사용량이 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기업들의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전기를 쓰는 삼성전자가 한 분기에 내야 하는 전기요금이 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효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국전력의 전력 소비 상위 30대 기업 자료입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삼성전자가 12,162기가와트시의 전력을 사용하며 전체 기업 중 전력을 가장 많이 사용했습니다. 현대제철과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등이 2위에서 5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전력 사용량은 꾸준한 증가 추세입니다. 2021년 2분기 4,739기가와트시에서 2022년 2분기 5,319기가와트시로 늘었고 올해 2분기에는 6,201기가와트시까지 늘었습니다. 상반기를 기준으로 보면 3년 전과 비교해 전력 사용량이 32.8% 늘었습니다. 한전에 지출한 전기요금은 이보다 더 늘었는데
올해 상반기 삼성전자의 전기요금은 1조 9,102억 원으로 3년 전보다 125.7% 증가했습니다. 전력 사용량이 늘어난 데다 킬로와트 시당 97에서 98원 수준이던 전력 판매 단가가 153에서 160원 수준으로 오른 여파입니다. 이 같은 영향으로 전력 소비 30대 기업의 전기요금은 올해 1분기 사상 처음으로 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2년 전과 비교해 63.8% 늘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를 제외한 전력 소비 상위권 기업들은 전력 사용량이 과거와 비슷하거나 소폭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디스플레이, 철강 등 제조기업이 전력 소비 상위권에 포진하고 있어 AI 열풍에 따른 전력 소비 증가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한국전력은 오는 4분기 전기요금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오늘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한전의 누적 부채 금액이 200조 원을 넘어서는 상황이라 연말이면 다시 전력요금 인상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게 업계 분석입니다. 현재 추세로 볼 때 삼성전자의 연간 전기요금 4조 원 돌파는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는 증권가에서 바라보는 영업이익 전망치의 10.5%에 해당하는 규모로 하반기 실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전유성입니다. 주가 지수에 따라 추가 금리를 주는 지수 연계예금 ELD가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금리 하락기를 맞아 낮은 리스크와 안정적인 수익을 찾는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전범진 기자입니다. 올 들어 금융권에서 판매된 지수 연계예금 ELD의 총액은 약 4조 1,100억 원. 지난해 기록했던 판매액의 4배가 넘습니다. 금리 인하기에 전통적 안전자산의 매력이 떨어졌고 증시를 필두로 한 위험자산 역시 변동성이 커지자 ELD가 투자자들에게 대안으로 부상한 결과입니다. ELD는 연계된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추가 이자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현재 시중에 청약이 진행 중인 하나은행의 상품을 예시로 수익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ELD는 10월 2일을 기준으로 내년 9월 말까지 코스피 지수가 상승할 경우 최대 금리 연 4.25%까지 지수 변동률의 5%를 반영합니다. 다만 기간 중 지수가 한 번이라도 20%를 넘게 상승하거나 내년 9월 말에 지수가 기준일 대비 하락했다면 약속된 사전금리인 3.25%만 지급합니다. 현재 하나은행에서 판매 중인 정기예금과 비슷한 수준의 금리에 주가 상승에 따라 추가 수익을 노릴 수 있다는 게 ELD의 매력입니다. 대규모 손실과 논란을 불러왔던 ELS 사태 이후 상품 판매를 크게 축소한 은행들도 ELD 판매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비이자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선 수수료 상품을 팔아야 하는데 ELD는 수수료가 발생하면서 원금이 보장돼 고위험 상품을 판매한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ELD가 원금 손실 가능성은 없더라도 자칫 정기예금보다 낮은 이자를 받을 수 있기에 기초자산과 수익 구간에 대한 면밀한 판단 후에 투자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만기 이전에 해지하면 높은 중도 해지 수수료에 원금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연일 하락하는 시장 금리에도 은행의 역대 최대 수준의 자금이 몰릴 정도로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시장. ELD와 같은 원금 보장형 중수익 상품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범진입니다. 보험 상품 특허권으로 불리는 배타적 사용권 기간을 최장 2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 기간이 확대되면 사실상 상품 베끼기가 어려워지면서 보험사들 간의 상품 개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슬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보험 상품의 한시적 특허권인 배타적 사용권의 기간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 주관의 보험 개혁회의에서 현재 3개월에서
최장 12개월까지만 가능한 배타적 사용권을 6개월에서 12개월 또는 최장 24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이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타적 사용권은 보험협회의 신상품 심의위원회가 상품 개발 이익 보호를 위해 부여하는 독점권으로 이 기간 동안에는 같은 보장의 상품을 타사가 판매할 수 없습니다. 올 들어 현재까지 지정된 배타적 사용권은 총 17건으로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이 5건을 획득하며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부여된 배타적 사용권 기간은 대부분 3개월에서 6개월 선에 그쳐 상품의 독창성을 높이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배타적 사용권 기간이 끝나면 유사한 보장의 상품 베끼기까지 이어지면서 실효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기간을 확대해 보험사의 상품 경쟁력을 높이고 보다 다양한 보장의 상품이 출시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상품 개발에 대한 그런 동기부여는 분명히 부여할 수는 있다. 관련 파트에서의 동기부여가 강해지면 더 좋은 상품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거는 충분히 좀 가능할 것 같아요. 특히 새 국제회계 기준 도입 이후 보험사들이 다양한 보장을 탑재한 건강보험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는 데다 생명보험사들도 재산보험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만큼 배타적 사용권 기간이 확대되면 이를 획득하기 위한 업계의 신상품 개발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치솟는 공사비와 고금리 속에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견 건설사들은 대형사들이 포기한 곳을 노리거나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서울 진입에 나서고 있습니다. 신동호 기자입니다. 서울 중랑구 장미 아파트 재건축 사업장의 동부건설이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평당 700만 원 초반 공사비를 내세워 경쟁사인 지능기업을 따돌린 겁니다. 인근 중랑구 재건축 사업장 공사비가 800만 원 수준인 걸 감안하면 100만 원가량 저렴한 수준입니다. 공사비 갈등으로 대형사가 포기한 사업장에는 중견건설사가 뛰어들고 있습니다. 성북구 장위 11구역에선 SG신성건설이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당초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지만 공사비 갈등을 벌이다 계약이 해지됐는데 낮은 가격을 제시해 시공권을 따낸 겁니다. 최근 대형사들이 조단위 사업장만 치중하는 사이 중견사들이 서울 지역에 속속 진입하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수익성을 감수하면서 서울 정비사업장에 뛰어드는 이유는 향후 수주 물량 확보를 위해서입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도 좀 나오고 있기도 하고 부동산 시장도 매매 거래량 좀 늘어나고 있어서 큰 수익보다는 이렇게 물량을 좀 내면서 수익성보다는 분양 물량을 늘려가면서 부동산 시장도 좀 약간 관심이 좀. 수도권 소규모 정비사업장에서 브랜드 알리기에 나서는 중견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양은 지난달 공사비 1,800억 원 규모 경기 고양시 행신동 재개발 사업을 수주했고 HJ중공업은 이달 900억 원 규모 남양주 호평동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공권을 확보했습니다. 대형사들의 공사비 갈등을 이유로 소규모 사업장 수주를 주저하고 있는 사이 중견사들은 틈새 시장 공략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일단 동결, 초미의 관심사였던 올해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한 결론입니다. 한국전력은 오늘 4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 단가를 킬로와트 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제유가 안정으로 마이너스 5원의 하락 조정 요인이 발생했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에너지 가격 급등 여파에도 전기요금을 동결한 탓에 천문학적 부채가 쌓인 한전의 상황을 감안해 단가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6분기 연속 동결이지만 사실상 인상 효과를 낸 셈입니다. 정부는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전기요금 현실화 차원의 요금 인상 여지도 남겨뒀습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등 4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력당국은 전기요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력량요금 인상을 검토 중입니다. 지난달 가스요금 인상에 이어 전기요금 인상도 본격화되면서
공공요금 줄 인상은 이제 현실로 다가왔는데요. 에너지 요금 이외에도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과 경기도 버스요금 인상까지 예고되자 물가당국은 2%대에 안착한 소비자 물가가 다시 튀어오를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역시 어제 국민 부담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며 전기요금 인상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기획재정부 내에서도 공공요금발 물가 상승이 자칫 내수 회복에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이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유일한 방안인 만큼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시각도 많습니다. 한전의 재무 상황을 해결할 핵심 요소인 전기요금 인상이 일단 무산되면서 오늘 한전 주가는 8% 넘게 빠졌는데요. 공공요금 정상화를 서두르되 내수 진작책과 취약계층 지원 등 보완 방안 마련을 통해 정책 실기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